자, 민주당과 정부가 어제였었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세수 확보 차원인데 그러자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쯤에 대량 매도에 나서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당내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게 바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인데 이 진 의장이 과거에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자,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정작 주식 관련 세법을 주도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부분의 국민들의 자산이 묶여 있잖아요. 이 네. 부동산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데 이와 배치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정부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 소득의 세금을 줄여주자 이런 입장인데 진성준 위원장은 이 역시 부자 감세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당내 대표적인 친명계 지도부죠. 이현주 최고위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공약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소영 의원도 자,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이동을 외치면서 정작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정책을 놓고 진성준 의장과 당내 의견이 엇갈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였죠. 그러면 주식 투자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세, 이른바 금투세 논란이 한창 있었죠. 네. 자, 그 당시에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자 이 금투세가 이재명 세냐 이렇게 반발을 했었고 결국 연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이제 진성준 위원장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당내 논란이 커지자 박상혁 대변인은 정책이라는 게 원래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앞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수렴하겠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저는 뭐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예.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처음에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할 때 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과거의 주식시장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했어요. 네. 그 결과 이렇게 세제상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지 않는다. 뭐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뭐 중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그게 언제죠? 그게 2020년 20년. 물론 4년 전의 자료이긴 한데 네네네. 그 뒤에 정부가 이미 입법이 된 것이고 한번 유예되긴 했습니다만 네. 따로 연구한 것은 없어요. 따로 연구한 것은 없고 네. 2020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장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실증적 분석을 했던 것이고 네. 또 해외 사례도 뭐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네. 대만을 빼놓고는 네. 다른 뭐 모든 시장들이 금투세 또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이후에 네. 오히려 우상향했다. 그러니까 주식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세금만으로 이렇게 네.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세금만으로 되지는 않죠. 이거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국가라면 주식시장도 같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상황이긴 하고 네. 다만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것이 부과될 때는 그 세금이 부과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있을 수는 특히나 있죠. 이제 2020년 아까 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 잘 기억 못 합니다만 그때는 해외 투자라는 거를 거의 사람들이 생각 못 했어요. 왜냐면 그때 실제로 막 온라인으로 막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였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애플, 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해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너무나 편해졌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주식을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5년 전, 뭐 10년 전은 당연히 더 그렇고 5년 전만 하더라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조사 결과를 갖고 지금도 세금이 이만큼 매겨진다고 해서 우리 시장을 떠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분석 아닌가. 그런데 예. 지금도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면 네. 그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네. 양도소득세를 내죠.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국내 주식에는 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해외 주식이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단순히 세금 문제 때문에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그 또 다른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라도 미국 주식으로 가죠. 왜냐하면 세금을 낸 것보다 더 수익률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 네. 얘기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에 대한 뭐 보호 장치라든지 뭐 주주들에 대한 보호 장치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는 이제 상법도 역시 뭐 훨씬 더 미비한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나마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하여튼 기업들의 뭐 가치 같은 것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 우리 시장이 매력적인 게 있다면 그나마 그 양도세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매력까지 없애자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네. 그것을 이제 유일한 매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것이 큰 매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오히려 우리 주식 시장을 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지 않습니까? 네. 주로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뭐 기업 공시 제도를 더 탄탄하게 한다든지 네. 또 뭐 주식 배당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하는 이런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지요. 네. 그거를 하지 않고 네. 무슨 금투세만 하자 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권 거래세라고 해서 네. 거래할 때 세금을 다 내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는 작업할 때. 손해 보고 팔았는데도 세금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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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바꿔서 이득을 봤을 때만 그것도 5천만 원까지는 네. 다 비과세하고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렸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네. 세금을 물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약간은 조금 그러니까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계좌 하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 할 때 그 계좌에 한해서는 5천만 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좌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좌가 하나인 경우 별로 없는 게 여기저기서 막 우리 여기 오시면 뭐 거래할 때 수수료 무료예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유인들로 해서 한두 개 내지는 한 서너 개 정도 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한 계좌 설정하고 나머지 계좌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익이 나든 5만 원 이익이 나든 다 세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5천만 원 이상만 저 세금 낸다고 하는 말도 100% 맞는 말은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현실을 네. 그렇게 한 계좌로 하자고 하는 거는 네. 과세 편의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있으면 그걸 다 통합해 가지고 네. 손익 통산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네. 과세 편의를 위해서 계좌 하나로 통일시켜라라고 예. 하는 전제가 있는 모양인데 네.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칠 수 있다. 그렇죠. 네. 모든 계좌들을 다 통합해서 네. 이 손익을 통산하자라고 네.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부분적으로 네. 수술하면 되는 것이고 보완하면 될 문제지. 네. 그것 때문에 금투세 자체를 네. 폐지해야 될 일인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뭐 폐지에서부터 보완 뭐 이런 시행까지 광범위한 의견들을 다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당내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네.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 대체제로 주식을 언급했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 부동산 관련 첫 공식 발언입니다.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코스피 5,000P를 공략한 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 부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새 정부 들어 한 달 새 코스피는 10% 넘게 오르며 주요국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0.6%가량 올랐는데
장중엔 3,130선을 넘어서며 나흘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 낙관론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에 긍정적으로 돌아서며 지주사 관련주가 치솟은 영향입니다. SK그룹 지주사인 SK부터 HS효성, 한화 등 주요 지주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추적 시즌 동안에는 좀 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미국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고 이런 유동성 환경이 더 풍부해지게 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를 재개하지 않을까? 증권가에선 주주 환원 기대감과 원화 강세 등으로 하반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